2016년식 더뉴모닝 유집입니다. 제가 3년 정도 탔고요. 이 차는 좀 특이한 게 일반 가솔린 차량이 아니라 LPG 차량입니다. 정확히는 바이퓨얼 2016년도 모델이고요. 말 그대로 이중 연료라는 뜻이죠. LPG가 27리터, 가솔린 10리터, 총 37리터 연료가 들어가고요. 시동을 걸 때만 가솔린이 사용이 됩니다. 이 바이퓨얼 모델이 나온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LPI 차량으로만 차를 만들게 되면 시동 불량이 간혹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LPG 차량들이 가스량 표시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한 방에 훅 떨어져서 LPG 충전소가 주변에 많이 없었을 때 충전소까지 견인되는 차량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퓨얼로 LPG를 다 사용을 하더라도 휘발유로 보충을 해가면서 충전소까지 갈 수 있게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10리터 들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LPG 용량을 조금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LPG보다는 가솔린이 아무래도 주유소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LPG가 다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솔린으로 어느 정도 주유소까지 가는데 필요한 힘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차의 필요성,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차가 필요한가? 아직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로 본인이 차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차 유지비에 대해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굳이 경차를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 번째가 차를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를 사려는 목적이 합리적인지를 잘 따져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타면서 연비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기 기준에서 어떤 부분에는 돈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본인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의 생각을 비하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죠? 제 기준에서는 돈 나가는 거는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편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차를 사면 기본 유지비가 30, 40만원씩 그냥 나간다. 차라리 택시 타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도 많죠. 요새 또 카세어링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택시와 함께 쏙하나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택시나 카세어링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한들 개인 소유의 차만큼 편리성을 가질 순 없겠죠.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을 때 택시라던가 쏘카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카세어링 같은 경우는 보통 사설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영업을 하는데 이거는 버스나 지하철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내 차가 있으면 그냥 지하 주차장 가서 시동 걸고 출발하면 끝이죠. 두 번째는
우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산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마트에 간다고 합시다. 지하 주차장 가서 차를 타고 마트에 가죠. 요새 대형마트는 대부분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요. 그럼 우산이 필요 없죠. 추운 겨울에 굳이 외투를 입을 필요도 없어요. 마트에 갈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잘 샀다고 생각한 이유가 마트에 갈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떠날 수 있다. 자, 이제 차가 생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해변을 막 달리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해가 지는 노을도 잠깐 구경하고 그리고 차가 끊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만의 공간이 하나 더 생긴다. 그냥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나만의 공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차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책도 읽고 공부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더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도 차가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 차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차를 타고 더 빨리 이동해서 시간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발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새 오디오북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외국어 리스닝 공부도 가능하죠. 또 하나가 차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재미,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어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을 하면 잠시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짐을 옮기는 것도 한몫하죠. 얘기하다 보니 장점이 너무 많네요. 이제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점은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이죠. 다른 단점이 있을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지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3년 동안 자동차에 들어간 모든 지출 비용을 원 단위까지 기록을 해둔 거고요. 2016년도 3월에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2016년도는 10개월만 적용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LPG랑 가솔린, 연료통이 2개이기 때문에 항목도 2개죠. 가솔린은 시동 걸 때만 연료가 소모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만 넣어주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1년 주기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 금액은 LPG 금액이랑 가솔린 금액을 합산한 거고요. 밑에 평균 금액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2017년도에 제가 운행을 많이 안 했는데 3개년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약 65,000원 정도 사용을 했네요. 사실 제 차가 LPG 차량이다 보니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살짝 비교를 해보니 연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른 가솔린 차량보다는 1.5배 정도 연료비가 더 싸더라고요. LPG가 연료비가 싸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LPG는 장애인이나 영업용 차량 또는 경차에 한해서만 일반인이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타면 평균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주행거리를 누적으로 적어놨고요. 저는 1년에 1만 킬로 정도 타기 때문에 일반론에 비하면 좀 적게 타는 편이죠. 출퇴근할 때는 거의 차를 이용하는데 어디 많이 놀러 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100km당 사용된 연료 금액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비가 좀 안 좋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평균의 오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월 단위로 연비를 계산해 봤을 때 7,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좀 운행 습관이 좋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험료는 첫 해에는 60만원이었어요. 이거를 월로 나누면 5만원이죠.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고 또 경차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또 2년차엔 무사고였기 때문에 보험료가 46만원 정도로 내려갔죠. 근데 2017년도에 제가 사고를 한번 내니까 바로 다음 해에 또 보험료가 올라갔어요. 보험사가 내준 금액 그대로 다시 돌려달라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제가 잘 모르고 가입을 했어요, 사실. 이게 없어도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해지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유일하게 제가 가계부에 적힌 금액 그대로 적지 않았는데 정확히는 10만원이 안 나온 해도 있었고요. 9만 얼마 나왔더라고요. 어떤 해는 10만 4천원 정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거는 경차기 때문에 금액이 가장 적은 겁니다. cc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도 올라가겠죠. 아래의 표는 위쪽 표에 나오지 않은 모든 지출 금액을 더한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션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엔진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필터, 주차 비용, 톨게이트 비용까지 모든 금액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평균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출한 총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눴을 때 16만원 정도 나왔고요.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6만원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만 절약하면 15만원 정도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15만원 더하기 자동차 구매 비용이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 비용을 120개월로 나눈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중고차로 판매했을 때 예상 금액을 빼주면 자동차 들어간 10년간의 모든 비용의 월 평균이 나오겠죠. 모닝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바이퓨얼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요. 중고시장을 좀 둘러보니까 제 차가 10년 후에 10만 킬로 탔다고 가정을 하고 500만원 정도 금액이 예상되더라고요. 너무 희망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온 최종 금액이 22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만 절약하면 월 평균 20만원도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모닝 3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닝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모닝이 아니더라도 구매할 차량의 연비라던가 보험료를 계산해서 제 표랑 비교를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